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손 FM 96.3MHz 예술로 이어지는 마음의 이야기 정다겸의 예술 톡톡 라디오쇼 진행자 정다겸입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스튜디오가 더욱 따뜻하고 뜨거워지고 있어요. 신앙 속에 푹 빠져 사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는 식다라기 함진평 회장님과 회원분들이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식다라기 초대 회장이신 함진평 회장님을 모시고 식다라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인사드리니 새롭고 설레네요. 먼저 식다라기라는 이름이 참 예쁘고 따뜻한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식다라기는 시를 따라 읽으며 기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원들끼리 함께 신앙성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모를 통해 정한 이름입니다. 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밝아지고 그 길 위에서 작은 기적이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환해지네요. 회장님께서 신앙송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신앙송을 시작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그때 시쓰기 강좌에 참여하면서 내가 쓴 시를 직접 낭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글로만 표현하던 마음을 목소리로 전하면 더 깊은 음악 울림이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영상으로 남기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식다라기의 첫걸음이 되었군요. 학습을 시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막막했죠. 그런데 마침 경기도 광주시청이 열린학습 지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를 통해 용기를 내서 배움을 시작했고, 사실 그 이전에도 제가 주도해서 수필 쓰기와 사진 공부도 열린학습으로 진행했었어요.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시 낭송 강사를 찾아보다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정다겸 선생님을 보고 바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2024년에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그때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군요. 정말 감동적인데요. 올해는 동아리로 등록해 다시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동아리 단체만 지원이 가능해져서 기존의 시낭송 멤버들을 중심으로 시따라기 동아리를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그 지원을 받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신앙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회장님께서 시따라기를 통해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히 알리고자 하는 건 없어요. 그저 시따라기 모임에 함께 하면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퍼질 거라고 믿어요. 진심으로 신앙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우리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시 같은데요. 행복은 스스로 빛난다는 느낌이네요. 회장님의 대표 작품이 어머니의 실패라고 알고 있는데요. 낡은 실패 하나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리움을 회상하는 서정시인 거죠? 네, 조용하지만 울림이 깊은 함진평 시인님의 시 노래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실패.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누렇게 젖먹은 무명실과 녹슬은 채 꼭꼭 숨겨진 바늘은 세월의 두께와 함께한 어머니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였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거나 하시는지요? 소소한 결핍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를 이 시간 만나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나 부족함이 오히려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덕화 김영희 시인의 시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덕화 김영희. 내 눈에 큰 다래끼 하나 있어. 다래끼 사이로 보이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보인답니다. 내 귀는 가는 귀모고 거칠고 미운 소리 들리지 않고 부드럽고 고운 소리만 들린답니다. 우리네 사는 게 모두 양파 같아. 한꺼풀 벗기면 눈물 나는 아픈 이야기. 다시 한꺼풀 벗겨보면 해맑은 희망이 겹겹으로 쌓여 있답니다. 당신을 더 고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내 눈에 큰 다래끼 난들 무슨 상관이며, 부드러운 목소리 더 듣고 싶으면 조금 더 가는 기 먹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시인님 잘 들었습니다. 시인님의 시 속에서 다래끼와 가는 귀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셨네요.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일상의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자는 생각으로 쓴 시예요. 다래끼가 나서 불편했지만 문득 이 다래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인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시의 출발점이었죠. 아, 그렇군요. 그 시선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 연에서 귀가 가늘어 거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인생의 지혜처럼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살다 보면 듣지 않아도 되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덜 들리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고운 말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네, 정말 그러네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함께 감싸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함께 해주신 덕화 김영희 시인님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멋지죠? 네. 이번에는 어떤 시가 제 마음을 울릴지 기대가 또 되는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역사의 현장,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인간의 아픔과 자존을 담은 시를 함께 만나봅니다. 시인 박성선님의 작품 남한산성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한산성 박성선. 숲그늘 아래 계곡이 어우러졌는데 바람의 숨결 천년을 훑는다. 골짜기마다 사연 깊어도 어둠 속에 묻어두고 오직
인조임금 피눈물만을 오늘도 토해내네. 무심한 발길은 여전한데 그 상흔 많은 그 창상 많은 세월을 뛰어넘어 동맥과 정맥되어 저마다의 가슴을 후려치느나 두어라. 혹시 이긴 줄로 알았을지 몰라도 반만년 혼백의 생책인들 내었으랴. 저 물도 저 세월도 여전 흐르는데 절대자의 위용으로 남한산성 제 자리에 있네. 시인님, 시 한 편이 마치 한 편의 역사 영화 같아요. 남한산성의 바람과 돌, 바람이죠? 남한산성의 바람과 돌, 그리고 눈물이 다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시를 쓰시게 된 계기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남한산성을 여러 번 오르내리며 느낀 것이 있다면 그곳의 바람과 또 돌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시간의 증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의 고통과 백성들의 눈물,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을 느끼면서 이 산성이 단지 옛 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상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시를 짓고 마음으로부터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 깊네요. 특히 인조임금의 피눈물만을 오늘도 토해내네 라는 표현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남한산성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민족의 기억이 살아있는 상징으로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겪은 역사 속에 패배와 또 여러 가지 고통에 정말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되새겨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상처는 지금도 우리 안을 흐르고 있지요. 그걸 잊지 말자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산성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존엄과 기억을 지켜주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남한산성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이 그리고 정신이 그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인 박성선님의 작품 남한산성을 통해 역사와 인간의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존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남한산성은 오늘도 제자리에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눈물과 꺾이지 않은 혼이 서려 있겠지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한 사람쯤은 품고 있을 깨복쟁이. 그 시절의 웃음과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 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향기로운 언어로 풀어내신 박영숙 시인님의 시 깨복쟁이, 먼저 시 전문을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깨복쟁이 박영숙. 허브향 가득한 추억을 마시며 깨복쟁이 시절 이야기 나눈다.
고향이 서울인 나에게 깨복쟁이는 없다. 단지 어릴 적 동무가 있을 뿐. 가위바위보를 하며 가방 들어주고 찢어진 비닐 우산 같이 쓰며 깔깔 웃던 친구. 학교 앞 문방구에서 쫀디기를 나눠 먹던 친구. 그리움에 쫀디기를 먹어보지만 옛날 그 맛은 없고 모양만 그대로.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내과에서 발가벗고 물장구는 치지 못했어도 소금놀이 하며 놀던 깨박쟁이들. 베개 등이 없고 나는 엄마, 너는 아빠. 붉은 벽돌은 고춧가루가 되고 깨진 사금팔이도 장난감이 됐던 어릴 적 추억들. 친구도 내 생각 가끔은 하고 있을지. 담비로 소금놀이 하던 친구는 멀리 떠나고 어릴 적 아름답고 슬펐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름 하나하나 불러본다. 시인님, 깨복쟁이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회상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담은 기록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쓰게 되셨나요? 네, 이 시는 제 2년의 기억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70년 전 1950년대 전쟁 직후 서울 장충동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죠. 소꿉장난감 하나 변변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참 많고 또 잘 웃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져요. 찢어진 비닐 우산을 같이 쓰며 깔깔 웃던 친구. 그 한 장면 속에 시대의 냄새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절엔 다들 가난했어요. 모두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웃음이 있었지요. 소꿉놀이를 할 때는 붉은 벽돌을 갈아서 고춧가루 삼고 깨진 사금파리를 장난감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네요. 그런데 시인님의 이야기 속에는 슬픈 장면도 있더라고요. 같이 놀던 여자아이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는 대목인데요. 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공도에서 놀다가 친구가 탄피에 맞아 쓰러졌죠. 그 친구 어머니가 울면서 오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때는 참 몰랐지만 그게 전쟁의 잔재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래서인지 제 시 속에는 늘 조금의 슬픔과 그리움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듣는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그럼에도 시인님은 그 시대를 아름답고 슬펐던 추억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두 감정이 함께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시절엔 늘 그랬어요. 슬픔이 있어도 웃었고 가난해도 나눴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또 그립기도 한 참 묘한 감정이네요. 시인님의 이야기 중에 참 영화 같은 장면도 있었어요. 운동화 한 짝이 떠내려가던 장만날 이야기요. 아, 네, 그 얘기요. 네. 그 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어머 장마에 한 짝이 떠내려간 거예요. 그때 6학년 오빠가 그걸 찾아줬죠. 그 오빠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엔 여대생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그 오빠를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오빠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운동화 찾아준 아이였구나 하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시절에는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가슴속에 남은 첫 따뜻함 그 정도였어요. 오늘은 시인 박영숙님과 함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리움을 걸어봤습니다. 허브향 가득한 추억, 그 속에 숨겨진 웃음과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향기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시인님, 오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잠든 시간, 달빛처럼 고요하게 내려앉는 마음의 목소리. 이선유 시인님의 시 달빛 기도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달빛 기도 이선유. 봄비 내리는 날이면 구름 속에 든 달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두 손 모은 기도가 닿으려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애타게 기다려야 할까? 머나먼 그곳까지 다가갈 수 있다는 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셀 수 없는 날 손가락으로 세워가는 기도의 소원 이루어지기까지 몇 날이 걸릴지 비에 가려진 달빛처럼 하얀 색채로 다가갈 수 있기를 빗방울마다 새겨 넣는다. 시인님, 시를 듣는 동안 마음이 고요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짧은 행과 여백이 많아서 읽을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정화되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네요.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니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시는 어떤 마음에서 탄생한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어느 봄비 내리는 날밤에 쓴 시예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문득 구름 뒤에 가려진 달이 떠올랐어요. 그 달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닿지 못한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두 손 모은 기도가 닿으려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인님께서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온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이 느꼈어요. 네, 그렇죠. 기도라는 건 결국 기다림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밤을 지나야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달빛처럼 하얗게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하얀 색채로 다가갈 수 있기를. 달빛은 늘 순수하고 또 따뜻하잖아요. 시인님께서 그 빛을 기도의 색으로 표현하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는 기도를 하얀 빛이라고 생각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잖아요. 비에 가려져도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언젠가는 닿는다고 믿어요. 와,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시를 읽으며 저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달빛이 누군가에게 닿듯이 우리의 마음도 결국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겠죠? 네, 맞아요. 사람의 마음이
달빛처럼 흘러 서로를 비추면 그게 바로 사랑이고 기도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달빛 한 줄기가 살포시 스며들길 바라며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죠? 정경숙 시인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고요한 산사의 새벽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처럼 살아내는 시, 정경숙 시인님의 산사에서인데요. 먼저 시 전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산사에서 정경숙. 자신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 수행. 팔만 대장경을 둘둘 말면 마음심 한자. 마음이란 화두를 두르고 수행에 나선다.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법을 외우고 마음으로 뜻을 새기는 새벽 3시 산사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된다.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을 가장 낮은 바닥에 닿게 몸을 낮추고 참회 발언하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 하나의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수행처럼 인생길도 지극함을 다해야 언 땅을 뚫고 올라온 꽃과 같을지니 오늘 하루 수행길 위에서 부처님을 만나셨는가? 해가 저물었다고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침 햇살이 공평하게 왔던 것처럼 석양도 빛을 공평하게 걷어간다. 하루를 열고 마감하는 것이 모두 예불. 앉으나 서나 누웠을 때나 걸을 때도 마음 공부는 멈추지 않는다. 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으로 살다 보니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어요. 늘 가족과 일, 책임이 앞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를 가져보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네. 그게 퇴직 후 제일 먼저 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월정사 템플 스테이였군요. 네, 맞아요. 템플 스테이였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쉰다는 생각으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그래서 월정사 인연이 있는 절 월정사에 갔었죠.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냥 말없이 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큰 스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그 수행길 위에서 부처님을 만나셨는가? 그러고 물으셔서 당황했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는데 스님은 그냥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크게 큰 울림이 됐죠. 제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집에 와서도 내내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한마디 말, 참 울림이 있네요. 부처님을 만나셨는가? 그 질문이 시인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래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무탈하게 보낼 하루도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만난 모든 아침이 선물처럼 느껴졌고 고마웠어요. 그냥 그때 그게 참 날마다가 진짜 고마운 날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시 속에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하루를 열고 마감하는 것이 모두 예불.
앉으나 서나 누웠을 때나 걸을 때도 마음 공부는 멈추지 않는다. 정말 인생 전체가 하나의 수행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이제는 특별한 날보다 그냥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가 귀하죠. 그냥 밥 짓고 누군가의 안부를 듣는 일상, 그게 수행이자 감사의 시간이지요. 글쎄 살면서 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던 선물이지 않았나 싶어요. 시인님 말씀을 들으니 요즘 우리가 잊고 지내는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은 누구에나 찾아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보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수행이고 다짐입니다. 정경숙 시인님과 함께 산사에서의 고요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남긴 깨달음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일상도 그 자체로 수행의 길이 아닐까요? 평범한 하루가 감사로 물들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을 만난 셈일지도 모릅니다. 시인님, 오늘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결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시 한 편을 만나봅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강으로 이어진 인생의 노래, 정은숙 시인의 수청리 연가입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수청 나루터에 가자.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사각거리며 갈대의 춤사위가 고운 것. 방금 들은 시는 수청리 연가란 시의 일부인데요. 시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여수에서 태어나 바다를 보며 꿈을 꾸고 사춘기의 설렘을 바람에 실어 보냈던 소녀 시절,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 고요한 강이 흐르는 광주로의 귀향.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인은 바다의 역동성과 강의 고요함, 그 두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있네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직접 시인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은숙 시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바다는 젊은 날의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고 강은 인생 후반의 사색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제가 여수에서 태어나 바다를 보며 자랐는데 그 바다는 늘 힘차고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광주로 이사오면서 만난 남한강과 북한강은 바다와는 또 다른 여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은 여성적인 품이 있어요.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시를 들어볼까요? 정은숙 시인의 시, 수청리 연가입니다. 수청리 연가 정은숙. 바람 불어 좋은 날 수청 나루터에 가자.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사각거리며 갈대 춤사위가 고운 곳. 잔물결의 속삭임이 그리울 때 수청나루에 가자. 깊은 강물의 위로가 가슴 울리는 그곳. 뉘엿뉘엿 태양이 져가고 어스름이 서서히 내려앉은들 어떠리. 마음이 허로울 때
붉은 그리움 만나러 수천나루에 가자. 연두빛 한 폭의 수채화가 기다리는 곳. 못다한 사랑 노래 한 두레박 가슴으로 담아내고 나는 빛나는 강의 노래를 들으리라. 정말 고요하고 또 따뜻한 울림이 있는 시네요. 시 속의 수청나루는 시인님의 마음이 머무는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수청나루는 경기도 광주시 남정면에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 서민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타는 곳이었죠.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는 조용한 포구지만 저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을 처음 알게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걸으며 바람소리를 듣고 잔물결에 마음을 씻던 그 시간이 참 그리웠어요. 그때의 기억을 시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이어진 시인의 여정이 그 친구와의 추억과 함께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못다한 사랑 노래 한 두레박 가슴으로 담아내고 이 구절에서는 그리움이 잔잔히 흘러나오더군요. 그리움은 늘 제 시의 뿌리인 것 같아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 마음속의 기억을 한 바가지씩 길어 올리며 시를 쓰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꼭 연인이 아니라 시간이 죽어간 사람들, 풍경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을 다 포함합니다. 수청나루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쉼터처럼 느껴졌는데요. 세상이 바쁘게 흘러도 그곳에 가면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갈 때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종종 그곳에 갑니다. 강 건너 마을을 바라보며 정대춘의 북한강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해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강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죠. 그 노래를 강 건너 마을이 귀 기울여 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이 시간 정은숙 시인님과 함께 수청리 나루터의 고요한 풍경 속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인님은 바다의 열정으로 청춘을 살았고 이제 강의 고요함으로 삶을 관주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파도처럼 요동치고 때로는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결국 모든 순간은 하나의 인생의 노래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시인님,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음에도 고요한 수천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신앙송 마지막 분이 되겠네요. 세상 모든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를 가장 따뜻하게 표현한 시, 조은상 시인님의 평화는 엄마의 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 전문을 들어보시죠. 평화는 엄마의 품, 조은상. 평화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밥을 지어준다. 평화는 엄마처럼 따뜻한 품으로 감싸 안아준다. 평화는 엄마처럼 한없는 사랑을 베푼다. 평화는 엄마처럼 조용히 자신을 내어준다. 평화는 엄마처럼 옷깃을 여며 추위를 막아준다. 평화는 엄마처럼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포근해진다. 평화는 엄마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다. 평화는 엄마처럼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준다. 평화는 엄마처럼 나를 위해 철인이 된다. 평화는 엄마처럼 세상에서 가장 푸근한 품이다. 평화는 엄마처럼 살고 싶은 꿈이며 지켜야 할 이상이다. 평화는 엄마처럼 긴 산통 끝에 태어난다. 평화는 세상을 살리는 인류의 문명이다. 시인님, 이 시는 마음이 들을수록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새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알고 싶어요. 네, 저는 은퇴 이후에 제3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힐링과 행복, 평화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갈등과 전쟁이 너무 많죠. 그래서 평화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화도 집짓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정원을 마련하는 그런 평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어야 완성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집짓기 책을 쓰셨군요. 그 철학이 시 속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특히 평화는 엄마처럼 긴 산통 끝에 뛰어난다는 구절은 평화를 단순한 이상이 아닌 생명 탄생의 과정으로 보셨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네, 평화는 정말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런 고통처럼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사랑과 인내와 희생, 이런 산통을 견뎌낸 이후에 우리가 평화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니 평화가 곧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더 깊이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는 단순히 문학이 아니라 하나의 평화 선언문 같이 느껴지는데요. 읽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평화가 거창한 정치나 제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온기에서부터 싹 튼다고 믿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누군가를 안아줄 때 그 안에 벌써 평화는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오늘은 조은상 시인님과 함께 평화는 엄마의 품이라는 시를 통해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는데요. 평화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님, 긴 시간 시따라기 시인님들과 함께 신앙송과 신앙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특별히 7분의 낭송가가 함께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시죠?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7분의 목소리에 실어 들려드립니다.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이혜인.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 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많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는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관광 명소로 즐깁니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 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여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마음 한 잔의 위로와 구름 한 조각의 희망과 슬픔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만, 좋은 일만 있다면 삶이 왜 힘들다고 하겠는지요. 더러는 비에 젖고 바람에 부대끼며 웃기도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내 마음 같지 않는 세상이라도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라도 부디 원망의 불씨는 키우지 말고 그저 솔바람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철 푸른 소나무를 닮아 있겠지요.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인내와 손을 잡으면 고난도 연인이 됩니다.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인내와 손을 잡으면 고난도 연인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는 단순한 우정의 노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겸손과 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네요. 마지막으로 시따라기의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회장님을 통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가끔씩 만나서 시를 낭송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움을 통해 얻은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며 즐겁게 봉사할 수 있다면 더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름처럼 시따라기 회원 모두가 시를 통해 삶의 기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람이네요. 시따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적을 전하는 모임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를 따라 마음의 길을 걷는 시따라기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앙송을 통해 삶을 배우고 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시따라기 아닐까요? 함진평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따라기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삶에도 시처럼 아름다운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따라 웃음을 따라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함준평 회장님과 시타라기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문자 시인의 시노래 반올림 들으면서 행복한 오후 만들어 가세요.